와, 뭐 했다고 벌써 1년이 갔냐? 올해 내가 뭘 했더라? 연말쯤 하게 되는 생각들이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하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말에 이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연말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초조한 감이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 해야 할 일 10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시고 저랑 한 해 마무리 잘 해봐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오래 쓴 물건 정리하기. 지금 쓰고 있는 칫솔 쓴지 얼마나 됐나요? 매일 꺼내 입는 속옷은 쓴지 얼마나 됐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생필품은 닳아지고 고장나서 못 쓰게 되지 않는 이상은 생각 없이 계속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속옷, 양말, 수건, 칫솔, 해진옷 등이 있는데요.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교체 주기는 칫솔은 3개월, 수건은 1에서 2년, 속옷은 6개월, 양말은 1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말을 이런 생필품을 한꺼번에 바꾸는 이 교체 주기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꾸게 되면은 기분도 산뜻해져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들도 싹 다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서 발효되고 있는 그 식품들,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이 냉동고 안에서 잊혀지고 있는 그 식품들 앞으로도 안 먹을 거니까 얼른 정리해버리세요. 2. 회사 복지 챙기기.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직장인들은 또 회사 복지를 챙겨줘야죠. 회사가 주는 건 다 받아가자. 내년으로 2월 되는 것도 있지만 올해까지 꼭 소진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연차는 가능한 수준까지는 최대한 사용을 해야겠죠. 복지 포인트나 교육비 지원도 잘 확인해보시고 만료 전까지 잘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복지 포인트로 자동차 보험료를 냈습니다. 3. 불필요한 문서 정리하기. 1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왔던 문서나 메일, 데이터들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기만 하면 얼마나 방대해지겠어요. 1년에 한 번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동안 서랍에 쌓여왔던 문서들은 파쇄기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체계적인 폴더 체계에 따라서 파일을 잘 정리해 둡니다. 내가 나중에 참고차 보기에도 좋지만 컴퓨터 하드 용량이나 클라우드 용량 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메일도 나중에 다시 볼 메일들을 따로 정리를 해두거나 아웃룩 백업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정리도 지금 이때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라고 팀 이동을 하시거나 이직이나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요. 하고 있는 업무를 잘 마무리를 하고 인수인계서를 잘 작성을 하고 나가시는 것도 남아있는 팀원들을 위한 배려가 되니까 꼭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4. 대청소. 역시나 대청소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딱 잡고 한 해 동안 묵혀두었던 불필요한 물건이나 먼지들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냉장고에서 안 먹는 식재료들은 싹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옷장에서는 안 입는 옷들을 싹 다 꺼내서 헌옷 수거함에 넣어줍니다. 또 화장실 청소는 특별히 힘을 더 들여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평소에는 닿지 않아서 지나친 부분도 청소를 해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청소를 할 때 그 몰입감, 그리고 하고 났을 때의 뿌듯함과 개운함, 지금이 딱 청소하기 좋을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해를 돌아보는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차분하게 리뷰를 하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잔잔한 음악을 깔아두고 따뜻한 차를 데워서 책상 앞에 앉으셔도 되고요. 펜과 노트를 챙겨서 좋아하는 카페에 가셔도 좋습니다. 5. 주요 사건 정리하기. 20년에 넌 무슨 일을 했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나요? 저는 매년 나에게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두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노션이라는 전자노트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창하게도 아니고 몇 줄로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싶은 주요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내가 2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디를 누구랑 놀러 갔었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기록이 쌓이게 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전자노트로 쓸 때의 장점은 사진도 함께 넣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6. 성과 리뷰하기. 3가지 부분. 개인적 성취, 직업적인 성과, 관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보세요. 먼저 개인적인 성취는 내가 한 해 동안 이루어낸 목표가 무엇인지, 새로 배운 기술이나 취미가 무엇인지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 직업적 성과는 1년 동안 업무상 성공했던 사례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어보시고 이직을 할
할 계획이 있다면 이때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관계 부분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연인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오겠죠. 7. 나와 인터뷰하기.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작년에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노션에 질문지를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번에 달성한 당신의 가장 큰 성취가 무엇인지,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지 등 이런 좋은 생각할 만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1년 전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1년 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때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고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무료 양식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건데요. 이 링크를 따라서 상단에 복제라는 것을 누르시고 나의 워크스페이스로 가져가서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돌아보는 시간이 진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친구나 연인이랑 같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8. 감사 인사 전하기. 우리 일상에선 감사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엄마, 아빠,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매일 마주치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 가끔 따끔하게 혼을 내지만 성장을 도와주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저의 구독자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말하기가 조금 오그라들기도 하고 뭐 좀 그렇거든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와 같이 이런 극T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워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말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말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카톡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짤막한 카드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 메일도 괜찮아요.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센스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바로 올해 가장 감사했던 순간과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오늘 그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9. 계획 대비 달성 여부 체크하기. 올해 초에 계획을 세우셨나요? 계획형 인간이 아니더라도 올해에는 뭘 해야 되겠다 정도의 목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달성 여부를 체크할 시간입니다. 계획했던 다이어트 성공하셨나요? 자격증은 따셨나요? 자산 얼마 만들기 달성하셨나요? 이직은 성공하셨나요? 달성을 한 목표도 있을 거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도 있을 건데요. 저는 연초에 계획했던 투룸으로 이사하기, 40kg대 체중 만들기와 같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밖에 자산과 커리어적인 목표는 꽤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 여부만 체크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시고 이후에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40kg대 목표 체중을 만드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은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당이 많이 첨가된 디저트를 찾게 되고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내년에는 이를 고려를 해서 지킬 수 있는 행동 루틴을 짜보도록 해봐야겠죠. 10. 달성 가능한 계획 세우기. 목표와 계획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밝혀줄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연말에 새해 계획 세우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계획 세우는 행동 자체를 정말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것, 커리어, 관계를 고루고루 챙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계획을 세우는 도구 중에 만다라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다라트 계획을 아시나요? 오타니 쇼헤이가 쓴다고 해서 좀 많이 알려졌는데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 목표 8개를 정하고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8개의 행동 계획을 또 세웁니다. 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도구라서 저는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만 해도 설마 내가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일단 써두기는 하자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어느샌가 달성을 하고 이걸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신다면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10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요. 그럼 화이팅! 화이팅!